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저희 보이시죠? 요 모델을 잘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위로 보시면 이렇게 셉텀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셉텀이 아까 제가 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세지탈하게 앞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뒤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셉텀이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셉텀이 있는데 이 셉텀 이렇게 돌려보시면 핸드폰 잠깐만. 요 프레쉬 어떻게 켜나요? 네, 잠시만요. 핸드폰 꺼내셔서 프레쉬를 한번 여기다 비춰보세요. 미운 우리 새끼 보세요. 김건모가 소주 먹기 전에 이렇게 소주에다가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안 보시는구나. 하여튼 이렇게 비춰보면 셋텀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상악동 수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측방 플랩을 딱 열잖아요. 열면은 실제로 여기 그 레터럴 벽 월이 얇으신 분들은 소개가 약간 좀 이렇게 거무틱틱하게 회색처럼 그 라인이 보입니다. 보이시는 분은 충분히 수술하기 훨씬 편해지죠. 그래서 이 셉텀 앞쪽으로는 7mm인가요? 예, 앞쪽으로는 7mm고 뒤쪽으로는 4mm. 예, 4mm 크리스탈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다가는 여기에다가는 7mm의 크리스탈까지의 거리에 있는 것을 한번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크리스탈로 해보고요. 뒤쪽에는 SLA를 사용해가지고 레터럴 월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악동 점막을 방해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셉텀이 있잖아요. 셉텀에다가 이제 드릴링을 해가지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도 한번 해보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요 셉텀 쪽에다가 레터럴 윈도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 경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 해보시고 시간 되시면 요 뒤쪽을 보시면 이 팔라탈 월이 뒤쪽은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측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레터럴 월이 두꺼운 사람으로 한번 수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되셨나요? 여긴 지금 팔레탈이지만 이게 레테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드릴이 나오네. 처음에 항상 드릴을 할 때는 포인트 드릴을 먼저 써서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자, 7mm가 있다 그랬잖아요. 포인트 드릴은 뎁스까지 사실 넣는 것보다 그냥 인덴테이션만, 코티칼부만 살짝 한번 제거해 준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방금 김종경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치우 즉시를 할 때는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발치우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에이펙스 방향으로 항상 드릴이 밀리기 때문에 린덴만 드릴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뭐 평평한 뼈에다 하는 거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하실 건 없고 일단 포인트 드릴로 한번 줍니다. 적당히 주고 아까 김정우 원장님이 말씀하셨겠지만 항상 드릴을 하실 때 레스트를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항상 내 팔 전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할 때도 왔다 갔다 위아래로 그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고요. 이렇게 포인트 드릴로 인덱스를 줬으면 그 다음에 이니셜 드릴로 얘가 7mm까지 지금 크리스탈까지의 거리가 있으니까 하나 짧게 6mm짜리로 이니셜 드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파노라마상에서 크리스탈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잖아요. 실제 수술을 할 때는 그 거리보다는 조금 더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뭐 튜버로시티가 있고요. 이렇게 상악동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우리가 10mm라고 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면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 파노라마상에서 보일 때는 여기 맨 끝에가 코티칼이 하얗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는 항상 여기에다 하진 않거든요. 우리 마음은 여기에다 하고 싶지만 대합치와의 관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걸 봐야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쪽으로 식립을 하게 되면 여기 7mm였지만 이 파노라마에서는 크리스탈까지의 거리가 7mm였는데
8mm, 9mm, 10mm가 들어가도 안 뚫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항상 중간에 드릴 넣고, 아까 제가 CT를 파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CT를 한번 중간에 찍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기다가 항상 넣는 건 아닙니다.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하악 드릴링을 할 때도 단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인프라를 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파노라마 상에서 거리는 한 12mm, 아니 10mm라고 쳐봐요. 드릴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렇게 될 때도 많고요. 대합처와의 관계랑 악골의 관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CT를 찍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델이니까 여기 딱 그 포인트가 돼 있잖아요. 이 자리에 한번 할 거니까 한번 이렇게 7mm, 6mm로 했죠. 1mm 적게. 또 김종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는 이제 요 드릴을 뺏었을 때 제가 뺏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못 믿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그 책임을 제가 지고 싶은 거죠. 직원한테 혼내기가 싫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컷할 때도 제가 컷하고요. 뭐 짧아 왜 이렇게 길어 그런 말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드릴 뭘 달라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픽스처 4.5에 10mm 주세요. 그러면 김정은 원장님처럼 뭐 4.5에 10 뭐 얼마입니다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4.5에 10입니다. 프로그램 얼마입니다까지는 얘기를 항상 하라고. 직원들이 그걸 잘 못해요. 부끄러워하고. 그것도 어떤 직원은 그것 때문에 저랑 막 혼나고 싸우고 나간 직원도 있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항상 그건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되고요. 저는 제가 뺏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7mm까지 열고 그 다음 봉그라프트를 할 거기 때문에 봉그라프트를 할 때는 한 2.8, 3.2 이상 3.2 이상 한 그 S 리머를 쓰셔야 되니까 7mm, 6mm까지 하고 6mm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앤다운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뚫리지가 않죠. 이게 S리머 써보신 분 있으시죠? 톡 하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 느낌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별 소리는 아닌데 실제로. 자, 6mm까지 안 뚫렸습니다. 그러면 10mm 10mm도 아직 안 뚫렸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형도 요 단면으로 있는데 제가 여기다 여기 좀 뒤에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더 긴 걸로 한번 해보지요. 8mm짜리 스타퍼를 가지고 자, 톡 하는 느낌이 났거든요. 들리시진 않았지요? 제 손에 느낌이 나는데 이따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한번 봐보시면 보이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볼록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멤브레인이?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때 여기를 볼 수는 없죠? 여기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mm에서 얘가 코티칼 뼈가 천곤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길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돼요. 요 뎁스 게이지가 끝에가 좀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측벽에다가 대셔가지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툭 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길이를 이렇게 재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상악동 면이 저렇게 평평하지는 않아요. 한쪽이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거로 매지할 쪽은 얼마, 정확히 뭐 적어, 뭐 엔도 할 때 워킹리스트 떼듯이 직원한테 적으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하면서 팔라톨 쪽은 조금 더 얕은 치에서 걸리는구나. 그럼 이쪽 할 땐 조금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사이즈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한 게 3.2mm지요. 잘 보세요.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여기 드릴을 보시면 제가 만약에 4.5mm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싶어요. 4.5mm 식립을 하고 싶은데 4.0mm 만약에 식립을 하고 싶어요. 4.0mm 식립을 하고 싶은데 4.0mm의 파이널 드릴은 드릴 길이 두께가 얼마죠? 3.5mm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넓게 이 S리머를 넓은 걸 사용해서 여기 오스테오토미 라인을 좀 넓게 해놓으면 좀 본 그래프를 할 때 편하거든요. 뼈가 들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3.6mm 드릴을 다 해놨어요, 만약에. 그런데 4.0mm의 파이널 드릴은 3.5mm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S리머를 결정할 때는 내가 심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사이즈를 미리 정해 놓고요. 그거보단 하나 작은 걸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할 때는 상하 구치부는 우리 입안 중에서 골질이 가장 부드러운 데거든요. 덴시티 가장 떨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 적은 걸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 또 사이즈도 내가 4.5짜리를 식립하고 싶으면 5.0짜리는 항상 구비해 놓고 항상 임플란트 식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면 뎁스 게이지로 충분히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시 살살살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죠? 네, 이렇게 불 좀 꺼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훨씬 잘 보이네. 네, 이렇게 보이시고 이제 본그라프트를 이쪽에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캐리어가 있는데요. 캐리어를 한번 할 때 0.05cc 정도의 뼈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0.05cc인지 0.75cc인지 그게 중요하진 않죠. 대략 생각을 하는 게 요거의 용량보다는 얘 두 번에 한 1mm 정도 올라가는, 얘 두 번에 한 1mm 정도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좀 그보다는 조금 덜 올라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항상 뼈를 넣어서 크레스탈 쪽으로 슈나이더른 멤브레인을 거상시킬 때 측방력으로 텐션이 적은 멤브레인들은 측방으로 더 많이 가거든요. 측방으로 더 많이 가고 텐션이 센 것들은 측방으로 잘 안 뜯기고 위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두세 번 정도의 1mm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여유 있게 항상 본그라프트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소금이에요? 뼈예요? 네. 직원한테 요걸 시키면 항상 달라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묻혀줄 때 많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를 넣으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한 반 이상 잃어볼 때가 많잖아요.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진짜 이렇게 주는 직원 많습니다. 그래서 요 속에다가 깔끔하게 다 집어넣고 그 다음 요 안으로 쭉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멤브레인 천공된 게 8mm에서 천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8mm 스타퍼를 끼우고 어딨죠? 여기 있고 8mm 스타퍼를 끼우고 얘를 살살살 밀어 넣는 거예요. 얇은 데가 있고 두꺼운 데가 있잖아요. 두꺼운 데로 하면은 얘는 좀 잘 들어가겠지만 우리 본그라프트 매터리얼이 아주 이렇게 얇은 건 아니거든요. 좀 거친 것도 있고 그런데 딱 걸려서 안 들어가요. 그때 있는 힘껏 하다가 잘못하면 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걸리면은 얇은 데 있잖아요. 항상 스타퍼를 끼고 하는 거는 기억하시고 얇은 데로 살살살살 좀 돌려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매뉴얼에는 8mm에 천공됐으면 8mm 스타퍼를 끼우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약간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수술하다가 김정희 원장님처럼 한 번도 안 찢어먹지 못했어요. 너무 자주 찢어먹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적은 스타퍼를 가지고 합니다. 팁으로. 이거 수술 팁인데요. 8mm에 천공이 됐으면 스타퍼로 본 밀어넣는 것까지는 7mm짜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절대 찢어질 일 없거든요. 이렇게 집어넣고 진짜 이렇게 잘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넣어주고 7mm까지 살살살살 넣고요. 보통 이제 스파이럴 드릴 있죠. 요거 이제 뼈를 지금 제가 8mm까지 뚫고 10mm까지 스타퍼로 밀어 넣었잖아요. 본을 2번 넣었어요. 2번 넣었으면 어느 정도 본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슈나이더른 멤브레인은 약간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뼈들을 조금 더 밀어 넣는 겁니다. 이것들은 40, 80. 예, 식립 모드로 해놓고요. 한 5, 60 정도 스피드로 가지고 아이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원래 뚫렸던 길이까지 8mm가 여기 있네요. 뚫렸던 길이까지 천천히. 사실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하거든요. 저 항상 많이 뚫어먹고 많이 찢어먹고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좀 한 3, 40 정도로 더 줄이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급할 거 없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본 스프레더가 있습니다. 본 스프레더를 가지고 처음에 8mm에 뚫었으니까 8mm까지 원래는 1mm 더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소심하게 8mm까지 일단 한 번 더 천천히 일이 또 걸리거든요. 항상 할 때 보면 걸리고 또 한 1mm 더 들어가서 5mm짜리로 조금 살짝 이때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이때 많이 찢어 먹거든요. 이때 가장 많이 찢어 먹을 때가 두 번인데요. 이 스프레더로 넓힐 때 약간 텐션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좀 이렇게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수직적인 힘을 많이 줘요. 그럼 폭하고 뚫리고, 두 번째는 언제 뜯어지냐면 이때 천천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퍼를 사용해서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이 확인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빼고 가끔은 이렇게 살살 눌러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피가 몰글몰글 했던 동영상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때는 1mm 더 넣었잖아요. 차라리 1mm 더 긴 스타퍼를 끼우시고, 얘를 조금 더 밀어 넣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뭘 올라와 있는 모습을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핸드폰 플래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8mm짜리를 9mm까지 밀어넣었잖아요. 9mm까지 밀어넣었는데 한 번 밀어넣는데 살짝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 한 요거 2번 하고 1번 정도 스파이럴 드릴로 넓혀주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로 넓혀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원래 전 안정적으로 원래 매뉴얼보다 항상 한 단계 작게 스타퍼는 항상 끼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단계 넓히다 보면은 주로 10mm짜리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선 보통 한 11mm까지는 올려주고요. 약간 인터널 타입은 약간 깊게 심겨주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뭐 식립 깊이를 정하는 얘기만 해도 사실 1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여기가 커지는데, 살짝 사실 깊게 심겨주는 게 좋긴 하니까 크라운 루트레이셔만 고려한다면 11mm까지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스탈 브로치라는 걸 S리머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